마감의 기술, 오늘도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낙폭이 많이 깊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안 그래도 참 안 좋은 장세였습니다.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뭐 자동차 관세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규제까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업종인 만큼 더욱더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밤사이에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반도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안 그래도 AI 칩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몇 달 전에 했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반격에 나섰는데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AI 칩과 관련된 기술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엔비디아 AI 칩을 겨냥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5%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고요. 주식시장에. 이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출이 감소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관세가 이제 4월을 앞두고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피해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언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피의 30% 이상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다양한 또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불확실한 상황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GDP가 0.2% 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2분기까지도 좀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중 갈등 심화가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이는데, 중국에서 반도체 쪽에 투자에 대한 것들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기술을 강화할수록 중국에서 점유율이 더 커지고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기술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에 EUV 장비 관련해서 지금 네덜란드 ASML이 수입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DUV 기술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장비 쪽 투자가 38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액이 한 215억 달러 장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정말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국이 조금 더 몸집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강화할수록 사실상 점유율이 더 커지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을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2분기 이후부터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4월 다가오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경제 전망이 둔화될 거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지표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죠.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수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개인
개인 소비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번에 예상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에너지라던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의 경우 지금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투심이 완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물가 상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번에 물가 지표는 더욱더 부합을 하거나 혹은 더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서 다음 주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의 경우 이제 시장 환경이 하나둘씩 바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의 경우에도 종목 수가 확대가 됐고요. 다음 주의 경우에는 이제 800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종목 수가 많아질수록 유동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걸로 전망이 되는데 대신에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말에는 ETF라든가 ETN 쪽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단주 거래로 인해서 시초가가 상한가와 하한가로 급등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테마주 형성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등락이 큰 종목들 위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좀 주가 변동성이라던가 테마성으로 형성이 돼서 좀 건전하지 못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쪽에서는 이런 좀 모니터링을 강화시켜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장 전반에 대한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거라는 긍정적인 좀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09년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3개월 동안 상승률을 보니까 14% 올랐더라고요. 2011년의 경우 3개월 동안 10%대가 올랐고 2021년의 경우에도 소폭이긴 하지만 2%대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유동성에 있어서는 더 풍부해지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고평가돼 있는 바이오주들이라던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차 잔고가 최근에 전월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차 잔고도 확인을 하면서 개별 종목들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후의 움직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물가 지수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것 확인을 하셔서 다음 주 방향성 전망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4월에는 모쪼록 상승 흐름으로 좀 가닥을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3월의 거래일 하루 남겨놓고 있는 상황.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빨간불을 보였던 종목이 있었죠. 크래프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 사실 한 달 전부터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기업이죠. 가장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게 개발 스튜디오 12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IP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신작 인조이가 얼리 액세스로 출시가 되는데요. 얼리 액세스라는 거는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기 전에 유저들이 경험을 해보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향후 정식 출시를 할 때 조금 더 개선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가 된 지 40분 만에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출시가 되기 전부터 스팀 위시리스트 1위를 차지할 만큼 기대감이 컸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이 신작의 경우에는 이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알려져 있고요. 게이머가 실제 목소리를 내면서 AI 캐릭터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3개 언어를 지원해서 글로벌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걸로 보이는 만큼 이제 인조이에 대한 성과들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IP 프랜차이즈 확보와 투자 확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30개 이상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고 있고 퍼블리싱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IP라는 게 지적재산권이고 이 지적재산권이 많을수록 더욱더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신작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주력 게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IP를 활용을 해서 신작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향후 5년 동안 최대 1조 5천억 원 정도 자체 개발 투자를 단행한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사실 실적 개선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이 1.7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62%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이 작년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작 인조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간다면은 더욱더 좀 크래프톤이 몸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면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실적 예상치 하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갭이 만들어진 구간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전고점 구간이 39만 원대에서 살짝쿵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측면에서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대가 42만 5천 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구간대인 만큼 매물이 많이 열려있는 구간대인데 4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많이 낮춰서 제시를 해드릴 것 같아요. 29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것 같은데 30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강한 지지 구간대인 만큼 좀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29만 8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오늘 신작 인조이 출시일이었는데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주가 오늘 정규장에서 6% 이상 오르면서 35만 9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현재 넥스트레이드 마켓, 애프터마켓에서는 35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42만 5천 원 선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